소개해드릴 강사님은 아까 시작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미인 국회의원이셨죠. 전해석 문화 문방위원 국회의원이셨고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국민훈장 성효장을 수상하신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는 YTN 고정 패널로 방송 출연 중이시고 여러분 TV에 많이 보시죠? TV 프로그램의 명 토론자로 이름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스마트 방송은 역시 한국 스마트 방송의 방송 자문위원으로 적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인 전혜숙 전 국회의원님을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국가정책 최고위 과장 여러분, 오늘 한 해 정말 꿈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당당하고 멋지고 그리고 신명나고 남을 위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로 이렇게 당신 멋져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대답 크게 하신 분 잘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박수를 크게 쳐야 됩니다. 성리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 기가 살지 않는 데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환호를 섞어서 이렇게 크게 박수를 쳐주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재물을 잃으면 얼마를 잃어요? 약간 잃죠. 명예를 잃으면 얼마를 잃습니까? 네, 절반을 잃죠.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다 잃습니다. 저도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역시 최고의 과정이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약이 되는 먹거리를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고추장을 선택했냐면 간암을 간암 말기 한 3기 정도 되면 판정을 받고 3개월 이상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년 정도 아주 간이 건강한 간으로 간을 뭐 어떻게 대체하지도 않고 자기 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간 이식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금 건강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친구가 그 진단을 받고 누구한테 물었더니 고추장을 먹으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래 죽었나 저래 죽었나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고추장을 밥 먹기 전에 크게 2숟갈을 떠서 먼저 먹고 했대요. 그럼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 친구 고추장을 이제 그 시중에 파는 걸 이렇게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놔뒀대요. 놔뒀더니 그 중에 한 개가 확 터지는데 천장으로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용기가 확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는 순수한 고추장이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장까지 이게 용기가 터질 정도로 발효가 되면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그게 고추장이에요. 자, 왜 고추장을 할까? 이게 뭐 간암을 과연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약사예요. 약사면서 왜 고추장에 제가 관심을 가지나? 저는 살림 못합니다, 솔직히.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 여자인데도 살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음식도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고추장은 제가 담습니다. 유일하게 김치는 제가 담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국회에 보건복지위에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근데 한 번은 먹거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양념다대기가 나왔어요. 양념다대기를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요. 보통 이제 고추
마늘 이렇게 따라가면 농산물은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합니다. 그러나 혼합 양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혼합 양념을 줍니다. 근데 이 혼합 양념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방송도 많이 타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 혼합 양념에 대해서 혼합 양념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분 표시가 없어요. 몇 프로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양념에 대한 표시도 아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나 깨알 같은 글자로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메토 사람들이 눈에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게 메토 크기를 키워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 때 제가 고추장을 보니까 음식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어머니가 만드는 거는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추장의 가장 기본이 뭐가 들어갑니까? 네? 매주. 누가 말씀하셨죠? 매주. 맞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죠? 고추장이니까 고추가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고추가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갈까요? 물엿. 물엿. 설탕요? 물엿. 소금. 소금. 네, 맞습니다. 또요? 물엿 들어간 것도 있고. 남자분들이 잘 아시네? 네, 또 뭐가 들어갈까요? 얘도 좀 담글 줄 아는데. 글쎄요. 훌륭하십니다. 안 쫓겨나려면 좀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엿기름 만드는. 예? 엿기름. 엿기름이 아주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엿기름.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매실 안 들어갑니다. 예. 누룩 아닙니다. 예? 물은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물보다 찹쌀, 찹쌀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청입니다. 이게 조청입니다. 물엿을 제 조청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일반 물엿은요, 물엿하고 이 조청하고는 이게 조청이라고 쓰는 건 또 틀려요. 일반 물엿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금도 들어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어떤 종류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고추장이 나가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나중에 잘 안 되면은요, 고추장 장사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공급합시다.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찹쌀고추장이라고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고추장에 찹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과연 고추장에 찹쌀이 들어갈까?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다 맞췄어요. 고춧가루, 조청. 근데 제가 옆에 바라현 및 찹쌀 조청이라고 붙였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나온 고추장 중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조청도 여러 가지 조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박으로 만든 조청도 있고, 또 밀가루 조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요. 도라지 조청, 생과류 조청. 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냥 현재 나온 조청들은 그냥 일반 쌀로 만든 조청이 많아요. 찹쌀 조청도 잘 없습니다. 비쌉니다. 쌀보다 비싼 게 찹쌀, 찹쌀보다 비싼 게 현미 찹쌀, 현미 찹쌀보다 비싼 게 바라현미 찹쌀입니다. 자, 그 다음 찹쌀가루. 찹쌀가루 왜 필요할까요? 이걸로 찹쌀죽을 쏘아야 됩니다. 찹쌀죽이 이 찹쌀고추장 재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저 찹쌀을 또 어느 것을 썼냐? 하얀 찹쌀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현미 찹쌀을 쓸 것이냐? 바라현미 찹쌀을 쓸 것이냐? 엿기름. 메주가루. 아까 하는 거 잘 맞추셨어요. 요즘 메주가루 쓰기도 하고 청국장 가루를 쓰기도 합니다.
된장은 아닙니다. 그죠? 반수를 뺀 천일염. 근데 실제는 0.5kg, 500g을 여기에 맞춰서 설하는데 저는 0.3kg를 씁니다. 짜지 않게. 물 아까 다 맞추셨어요. 여러분들 학점 주면 A 플러스 잘하셨어요. 자, 시중 판매 고추장 성분이 뭐가 들어갈까요? 소매분 들어갑니다. 자, 중국산 고추 양념, 제가 혼합 양념이라고 했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디소르비톨에 백설탕, 물엿, 카라멜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잡다한 성분 저거는 혼합 양념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뭐 글루타민산 이런 뭐 여기에 이름 여러 가지 명이 있고 하나 없이 안식함산 이거는 아무 뜻이에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소매분. 고추장에 왜 소매분이 들어가죠? 밀가루. 그 다음에 혼합 양념, 물엿 뭐. 근데 이제 찹쌀도 중국산 거기다 양파, 마늘 들어갑니다. 왜? 양파, 마늘 왜 들어갈까요? 아까 혼합 양념으로 들어가야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 포도당, 정제소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금도 저기 정제소금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정제소금 이게 들어갑니다. 천일염 아닙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 솔빈산 뭐 이런 게 작다이 들어갑니다. 밀쌀이라는 이름도 거기에 어떤 데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면 밀쌀이라는 거는 무슨 밀의 끝 쌀이 아닌 도정한 밀을 밀쌀이라고 합니다. 쌀이 아닙니다. 소매분 낸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고추장 성분 27%가 당류, 나트륨도 다양함유. 제가 고추장을 제가 직접 바라이미 찹쌀로 만들어서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 산능 고추장을 들고 오니까요. 여성분들은 제가 만든 고추장이 맛있다고 해요. 남성분들은 거의 99%가 사먹는 고추장이 맛있다고 해요. 인스턴트 식품에 벌써 맛이 익어가지고요. 단 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당분이 당뇨병이나 비만 충치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 정제소금을 쓰기 때문입니다. 천일염은 나트륨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가 이랬었습니다. 고추장 사러 갔더니 성분을 봤는데 웬일이래요? 소매분이 많다는 거예요. 밀가루 아니에요? 시집 오기 전에 엄마가 했을 때는 쌀 또는 찹쌀로 만들었는데 이거 이상하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 때는 찹쌀을 갈아서 죽을 쓰는 걸 봤지 밀가루를 넣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당류와 이게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특히 정백당, 포도당, 백설탕, 이소말토, 올리고당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엿기름. 여러분, 엿기름. 우유보다 엿기름에 칼슘이 많다는 이야기 들으면 믿어져요? 엿기름이 뭡니까? 오리 쌀을 튀운 게 엿기름이에요. 근데 여기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니까. 네? 보리쌀이 쌀을 쳤을 때는 우유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엿기름을 한방에서 메가라고 합니다. 한약을 지을 때 소화제로 메가를 많이 씁니다. 자, 보리를 발화시켜서 어린 뿌리를 잘라서 그것을 말려서 만든 게 엿기름입니다. 이거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효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효소 제품 인기죠. 그래서 뭐 몸에 암에 좋다, 뭐에 좋다 해서 효소 제품 많이 만든다고 설탕에다가 뭐 좋은 약초를 해서 발효시킨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효소가 없다는 것이 방송에서 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효소는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고추장은 효소들입니다. 왜 그 친구가 간암이 나왔다고 했을까?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효소입니다. 효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자, 이 효소는 어디에 씁니까? 맥주, 위스키, 엿, 식혜 이런 것을 제조할 때 사용합니다. 이 양리작용은 효소가 다량으로 만들어지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금치보다 칼륨이 55배 많고요. 마그네슘이 3배가 많습니다. 철분은 시금치보다 5배. 비타민 C가 33배. 이 모든 생물이 그 싹이 들 때가 영양가가 가장 높습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11배. 비타민 B1이 30배. 놀랍죠? 그 다음에 이 소화제입니다. 디아스타제나 우리 보통 뭐 베스타제 뭐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소화제 약으로 디아스타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런 효소가 30여 가지가 있어요. 육기름입니다. 그리고 레시틴이라는 이 뇌를 좋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레시틴은 이게 뭐 콩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예. 레시틴이 뭐 계란에도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B, 철분, 엽산, 지방, 인지질 이런 게 많이 함유가 됩니다. 이것은 고혈압, 빈혈, 당뇨, 성인병에 좋은 생리 활성 물질들이고요. 어린이 성장 호르몬도 촉진하고 면역 기능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암에 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 인자를 없애고 소화성 궤양, 아토피. 아토피가 이게 굉장히 체질적으로 많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토피가 오면 우리가 이제 성병질 체질이라고 해요. 천식, 아토피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 여기 들어있는 그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성 간염, 간 경화에 효과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 메가는 또 레스틴을 함유해서 간을 보호하고 담즙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각질층의 수분을 유지한다.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노화 방지도 된다고 봐야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 엿기름이 뭐냐? 고추장의 가장 주류를 함유할 수 있는 것이 엿기름입니다. 고추보다도 더 이 고추장에는 엿기름이 들어가야만 실제 고추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엿기름이 많이 쓰일지 엿기름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효소가 많기 때문에 소화불량에도 쓰고 가스같이도 쓰고 유석분비나 유선염에도 이를 씁니다. 자, 교이라는 게 한약재였습니다. 제가 고추장을 왜 잘 만드느냐? 제가 옛날에 약국을 할 때 한약을 알려줄 때 이 교이를 저는 직접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사진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늘 교이를 집에서 만든다. 교이는 뭐로 만들어야 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엿을 지금 파는 물엿은 이렇게 교이처럼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찹쌀로 직접 찹쌀 조청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 찹쌀 조청을 만들어 써야만 실제 약으로서는 이 교이가 됩니다. 약으로서는 교이는 소근중탕이라는 아주 옛날 중경방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 그 한약 처방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 약에는 처방에는요 분신의 좌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분신좌사. 분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약성물 분이라고 합니다. 신은 이 분을 임금을 보좌하는 게 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는 거죠. 좌사 이렇게 해가지고 분신하는 이 분의 제일 중요한 이 소분중탕이라는 처방에 제일 큰 것이 교의라는 건데 이게 바로 찹쌀조청입니다. 왜 이걸 쓸까? 이 교의를 쓰면 화상을 입었을 때 세살이 빨리 젖어납니다. 놀랬죠? 이 교의를 쓰면 아기들이 밤에 탁 울어요. 갓난아기들이 장이 꼬였을 때, 탈장할 때 이거 먹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아기가 밤에 막 운다 그래서 제가 찹쌀조청을 먹이라고 하면 그것도 만들 줄 모르세요. 못 많잖아요. 찹쌀풀을 끓여서 그 물을 아기한테 먹이봐라. 우유를 태울 때 아주 묽게 태워서 한번 먹이봐라 했더니 진짜 명이시대요. 그래. 애 야채증이 없어졌다. 제가 다 생각했습니다. 다 생각하고 찹쌀을 죽을 쏟어 그 물을 애기 우유 태울 때 우유를 아주 묽게 태우고 찹쌀 그 묽은 죽을 애기 우유에 넣어서 갓난아기인데 먹이라 했더니 밤마다 오는 야채증이 없어진 거예요. 찹쌀에다 소금이다. 근데 여기 엿기름을 넣어서 찹쌀에다 엿기름을 넣어서 만든 게 찹쌀조청이에요. 그래서 애기들이 장이 꼬이는 애기 이런 데는 이게 가장 중요한 애예요. 자기야 이거는 그냥 근육이 긴장을 풀어줘요. 계시 생각해줘, 감초 이런 거는 그냥 이것을 보좌해주는 약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찹쌀조청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고추장에. 근데 파는 고추장에 이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살을 돋아나게 합니다. 죽은 살을. 그러면 뭐에 쓸 수 있어요? 암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전부 효소제제인데 이 찹쌀이라는 것은 어떻게 좋은 거냐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찹쌀 고추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고추장은 찹쌀을 안 넣기 때문에. 고춧가루 1.2kg, 조청 1.4kg, 찹쌀가루, 엿기름, 메주가루, 천일염, 아까 제가 했는 거 다시 리뷰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고추장 만드는 회사를 전부 불러서 국회에 불러서 혼을 냈더니 요즘은 다시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찹쌀가루가 20%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찹쌀. 자, 찹쌀의 효능. 본초 방목. 찹쌀은 성질이 따뜻하다. 따뜻. 술을 빚으면 더 뜨거워집니다. 찹쌀로 만든 술 나오는 거 아시죠? 엿이 되면 열이 더 뜨거워진다. 그래서 더운 지방에 여러분 쌀들은 어때요? 찰기가 없습니다. 쌀이 펄펄펄 날아가냐고 그러죠. 더운 지방에 가가지고 찹쌀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더운 지방에는 자기들한테 맞게 쌀 자체가 찰기가 없어요. 엿이 되면 열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애기가 배가 차니까 밤에 울죠. 그죠? 예. 우리가 현재 나온 신약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신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약은 우리 음식은 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저는 약국을 할 때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은 의사나 약사는 여러분의 병을 30%밖에 못 고칩니다. 병은 뭐로? 70%는 음식과 환경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음식 주의를 시켜주고 운동요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굉장히 잘났어요. 왜? 모든 병은 식원병이에요. 음식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추장은 약이죠. 제일 좋은 약이죠. 예. 음식에서 병이 생기니까 음식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토, 설사가 함께 날 생각은 토사, 광란에 찹쌀을 쓴다. 그 제가 찹쌀 죽을 끓여서 애기 젖병에다가 넣어서 먹이라. 여기 계시는 분들 손주 보시는 사람들, 손주 있는 분. 예, 예. 혹시 앞으로 손주를 보실 분들도 애기가 밤에 응애응애 울면서 잠을 설칠 때는 이웃집에라도 이 말씀을 딱 하면 그분은 참 잘하신다. 고맙다. 술이라도 한잔 얻어 드실 수 있고 과일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소화기관이 약하고 몸이 찬 소민체질, 이거 소민체질 잘 모르시니까 지나치게 소변량이 많거나 소갈증이 났을 때도 이 찹쌀을 쓸 수 있다. 질병 후에 허약하여 흘리는 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흘리는 땀, 허약한 사람이 흘리는 땀. 허약한 사람이 흘리는 땀에는 뭘 쓴다? 찹쌀을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건강식이에요. 네. 밀가루보다 쌀이 좋은데 거기다가 찹쌀이 더 좋은 거죠. 자, 찹쌀을 아까 좋다고 했는데 찹쌀 현미는 어떨까요? 찹쌀 현미는 자, 맵쌀 녹말은 아밀로스 20% 내야 되는데 아밀로펙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찹쌀 녹말은 대부분 아밀로펙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밀로스는 뭐고 아밀로펙틴은 뭐냐? 아밀로스는 수분이 쉽게 증발해서 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네? 아밀로펙틴은 수분을 오래 보호하고 노화가 더디게 간다. 여러분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아밀로펙틴.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찹쌀 현미를 먹어야 되죠. 맵쌀보다는. 그죠? 치아민은 맵쌀보다는 2배 많이. 치아민이 뭐냐? 비타민 B1. 아까 이야기했죠? 엿기름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 B1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그룹 나이아신은 맵쌀보다 3.8배. 치아민은 맵쌀보다 2배 많이 포함되고 이건 똑같은 얘기네. 그 다음 배아는 소화효소가 함유돼서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쌀lun이죠. 변비 예방, 당뇨 수치 안정. 이야, 참 좋죠? 찹쌀현미 양리작용을 한번 볼까요? 찹쌀현미는 당뇨병 예방, 피부 개선, 아까 그랬죠? 수분을 오래 유지한다. 일단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가 많고요. 해독작용이 있어요. 임산부 입덧에 좋다는 거죠. 젖도 많이 나게 하고요. 예. 자율신경활동을 조절하는 감마오리산을 있다는 겁니다. 자, 식욕부진, 두뇌 기능 향상에도 좋다고 하죠. 자, 그런데 찹쌀현미 대 발화찹쌀현미 효능은 어떨까요? 근데 여기는 발화현미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발화현미는 어떨까요? 소화 잘 되고 영양 흡수율이 높고 아미노산도 많고 동맥경화 예방되고 비타민도 있고 비만 노화 방지 암세포 방식률을 억제하는 임무소가 정리가 됩니다. 호흡 곤란 방지도 한다. 그랬는데 발화현미의 효능은 어떨까요? 현미를 아까 봤습니다. 아까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현미는 피친산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단단히 둘러싸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현미 좋아해요? 네. 근데 약이 된다니까 먹지. 솔직히 먹기 싫잖아요. 왜? 너무 딱딱해요. 그런데 발화현미 드실 거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정말 아까 박수 받을 만하네요. 발화현미는 딱딱하지 않습니다. 현미를 물에 담가놔보고
바라현미를 물에 담궈 놔보세요. 바라현미는요, 금방 물을 흡수를 잘해요. 그리고 음식 맛도 좋고요. 왜? 바라현미는 요렇게, 요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싹이 터가지고, 싹이 요렇게 터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아주 흡수가 잘 되게 나옵니다. 현미를 발화시키면 피친산이 변화돼서 미네랄 흡수율이 3, 4배나 높아져요. 자, 발화현미는 이런데 발화현미만 해도 좋다고 여기 막 성분이 막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불포화지방산인 리놀산, 리노헬산이 많고 단백질 프로테아제 효소도 많고 뭐 또 이게 리파제도 많고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혈액순환 정도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염독소도 많고 뭐 옥타코사놀이라는 것도 많고 이래. 옥타코사놀이 뭐냐면 이게 정력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체력, 정력, 지구력, 에너지를 대해서 촉진하는데 보통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사과 있죠. 사과를 껍질 깎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나요? 혹시 껍질째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잘 사시네. 껍질에 옥타코사놀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도 껍질에 옥타코사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과를 드실 때도 껍질 보면 비닐이 돼 있어요. 사과는 그걸 칼로 이렇게 긁으면 비닐막이 없어져요. 거기 때가 많이 껴있거든요. 그걸 하고 껍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교이라는 게 찹쌀에다가 엿기름을 섞습니다. 교이를 어떻게 하느냐? 엿기름을 물에 담가놔요. 그리고 찹쌀은 고두밥이 되도록 찝니다. 쪄서 엿기름을 담그는 엿기름하고 찹쌀을 그냥 섞어요. 섞어서 물이 잘 박하게 해서 40도 온 상태에서 보온밥솥에서 24시간 지나면 이게 됩니다. 되는 것을 꽈요. 찌꺼기는 다 긁어내고 꼭 짜서 버리고 꼬우면 교이가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뚜막에 뭐 온도 맞추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지금은 보온밥솥 상태에서 내가 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는 아까 이거에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네. 이건 제가 이 소금중탕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배가 갑자기 아플 것이다. 몸이 허약해지면. 그리고 감기, 상한이라는 말은 감기입니다. 감기 걸린 지 2, 3일이 돼서 허약한 사람. 가슴이 두근두근 듭니다. 식은땀이 쫙 나면서 그 사람은 신약을 먹으면 낫지 않습니다. 신약을 먹으면 해열제를 먹으면 사람이 쫙 깔아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소금중탕이 좋다. 그래서 제가 화상에다가 이걸 써보면요. 세살이 정말 화상이 빨리 나요. 화상 걸린 사람들이 허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아주 잘 듣습니다. 소금중탕이 이럴 때 잘 듣는다. 진액 부족일 때 잘 듣는다. 이런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부인들이 배가 아플 때도 쓴다. 부인도 허약한 부인들 씁니다. 옛날에 못 먹었잖아요. 요즘 우리가 뭐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허약하고 못 먹고. 네. 면역력 저하로 염증을 잘 일으키며 면역 과잉 알러지를 일으키는 체질에 쓴다. 이러니까 뭡니까? 소금중탕이 어디에 쓴다? 암 환자한테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혈관 운동 능력을 저하로 발생하는 데 쓰기 때문에
혈관 운동 능력을 도와주고 모든 병의 가장 기본인 건 위장을 좋게 해주니까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자, 이 원초 요거는 이제 교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찹쌀 플러스 엽기름. 찹쌀 플러스 엽기름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장 연동 운동 능력 저하로 장의 흡수율이 불량해서 저혈당일 때 인체에 직접 당분을 공급합니다. 근데 이거는 설탕하고 틀립니다. 당뇨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글루코즈를 직접 공급해서 신경 기능을 항진시켜서 담도의 운동 능력 저하, 담적 분비가 저하됐을 때 담적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자기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기약은 아시죠? 집에 하는 거. 이때 쓰는 자기약은 백작약을 써야 됩니다. 적작약을 쓰면 안 된다. 요즘 그냥 경동시장 가면 자기약하면 백작약, 적작약 섞어서 하는데 이럴 때는 백작약을 써야 됩니다. 게이지, 게이지,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뭐 도와주는 거니까요.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생강 감초 넣겠습니다. 고추는 매운맛이 나는 게 뭐죠? 캡사이신 다 아시는 거 아시죠? 이 캡사이신이 아주 좋습니다. 캡사이신인데 이 고추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력도 좋게 해주고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도 많이 있고요. 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추가 좋은 건 다들 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주는요, 된장은 이 콩을 넣어서 맛있는 장을 빼버리는 거죠. 매주는 매주 가루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혹은 매주 가루를 쓰기도 하고 요즘 청국장 가루가 냄새가 안 나고 좋아요. 청국장 가루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매주는 바실루스균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항암 물질이 있죠. 청국장 잘 만들면. 그래서 이게 아토피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이게 매주가 이게 효모가 제제가 있어요. 이 아토피 피부에는 무조건 유산균하고 효모균만 쓰면은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이건 매주가루에 효모균이 있고 또 아까 엽기름에 효소가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효소에는 진짜 효소가 있고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 효소가 있어요. 그 코엔자임이라고 하고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이 고추장에는 코엔자임과 엔자임이 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매주가루가 이거 좋은 거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레시틴, 이 콜린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콩에는 에스트로겐하고 같은 이소프라보이드라는 성분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거기에도 좀 전달하기 때문에 동맥경화, 고혈압, 골다공증, 뭐 심장병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주콩은 다른 콩에 비해서 칼슘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거 성분 검사를 안 했는데 참 현명이에요. 매주콩을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자, 좀 전에 이제 제가 발화현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고추장의 가장 큰 성분은 교이라는 겁니다. 교이. 찹쌀엿과 엿기름으로 만든 교이. 그리고 발화현미의 찹쌀. 아마 여기에 제가 한 장이 빠졌어요. 강의 안에 한 장이 빠졌는데, 발화현미 찹쌀은 찹쌀 현미보다도 효능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뭐 효소가 엄청 어마어마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발화현미도 들어갔는 데다가 발화현미는 삭살을 발화시키는데 보리쌀을 발화시키는 거하고 두 개를 합치니까 효소가 엄청난 양의 효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한마디로 해서 효소덩어리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소금. 아까 우리 고추장 봤을 때 뭐 있었죠? 정제소금이 들어갔죠. 약전에 정제소금 맞습니다. 정제소금만 언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으로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NaCl. 근데 그 정제소금은 우리가 백설탕을 먹지 말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제소금은 군인들이 많이 뛸 때 군에서 공급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됩니다. 천일염조예요. 근데 그 정제소금을 지금 우리가 먹는 고추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일염산. 요즘은 이 천일염을 ISO 2000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약청에서 허가한 천일염을 해서 이제 광물질에서 식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천일염보다 위생적입니다. 지금 현재 천일염은 어떠냐면 그냥 끌어와서 사람들이 뭐 이 옷도 위생적으로 입지 않고 또 스레트 지붕으로 하니까 그게 거기 짜증면이 막 물이 막 떨어지고 이래요. 그리고 거기서 뭐 볼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 뭐 작가한 불순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ISO 2000 인정을 받는 데는 위생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 보관도 아주 청결하게 하고 지붕도 그 스레트 함석을 쓰지 않습니다. 창고도 잠금 장치를 해서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국가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요즘은 뭐 대상, 금상, 은상 뭐 이런 것까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트륨 함량도 적습니다. 미네랄도 풍부하고. 그 소금을 천일염, 이 잘된 천일염으로 김치를 담으면 젖산 발효는 증가하고 소산 발효는 억제해서 김치 시즌도가 오래가고 배추가 아삭아삭해집니다. 근데 정제 소금으로 옛날 한두 소금 뭐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면 배추가 빨리 물러져요. 김장, 김치, 배추 탄력도 오래 유지되고 유산균 수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천일염이 갯벌에서 나오기 때문에 효능이 더 무서워요. 소금도 약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뭐 소금에 대한 강의도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소금이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짜고 독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의 통증, 구토설사, 급성 위장병이 먹으면 좋다. 심한 배앓이의 배앓이 부스럼에 끓여서 마시면 좋다라고 동의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짜게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많이 먹으면 폐를 상하여 자주 기침한다. 기침하거나 몸이 붓는 사람 완전히 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네? 소금 성분이 없으면 우리 인체 죽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살지만 소금 성분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한 환자한테 뭘 넣느냐? 생리식염수를 넣죠. 포도당을 넣는 것이 아니고 생리식염수를 예를 들어서 요즘은 수혈하는 것을 요즘은 싫어하는 데가 많고 수혈을 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혈 안 했을 때 뭘 넣겠습니까? 생리식염수를 맞습니다. 그걸 맞으면서 수술을 하면 수혈을 안 해도 사람이 견딘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야말로 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것처럼 소금이야말로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생리현상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 있으면 소금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왜 부패하지 않을까요? 소금이 그 안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만큼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런 약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소금의 효능에 보면 본초 강목에 보면 명치 아픈 것을 치료하고 담과 위장에 열을 내리게 하며 체한 것을 토하게 하고 설사하게 할 수도 있다. 지혈도 할 수 있다. 복통도 그치게 한다. 독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금에다가 오래 담가놓으면 약이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된장, 김치. 농약 같은 것도 좀 김치 같은데 농산물 이렇게 할 때 농약 좀 있어도요. 소금에 담궈서 발효시키고 나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뼈골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왜? 안에 미네랄이 많으니까. 자, 살균 작용이 있다 했죠, 제가? 피부병 치료. 그래서 해수 온천 목욕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임플란트 하신 분 있어요? 임플란트. 할 거예요? 네. 술 마시고 나면 이 몸이 욱신욱신 있으시죠? 그거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요. 이걸 한 30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약간 할 때 손으로 양질량을 칫솔로 양질 해주세요. 그리고 입을 해내세요. 하루 2번, 3번 저는 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3, 4신경통이 있으면 원래 이 몸이 내려앉아요. 나이 들면 이 치아가 썩어서 빼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물러서 하거든요. 근데 이 소금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요. 도끼가 이게 살균되고 도끼가 빠져가지고요. 3차 신경통도 치료되면서 여기가 안 아파요. 잇몸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근데 치과에서 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임플란트 비용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팁이죠. 왜? 임플란트 하나 돈이 얼마 들어요. 네. 그리고 벌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도 굉장히 키워져요. 제가 몇 사람한테 가르쳐 줬더니 정말 좋답니다. 제가 한번 여기가 잇몸이 있는데 3차 신경통 이용해서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몹시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소금을 물었어요. 따가워서 더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물어봤어요. 물고 이걸 30분을 하고 한 5분 정도 지났나? 통증이 딱 반이 헹궜습니다. 그리고 전심 때 한 번 더 해버렸어요. 저녁 때 되니까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배웠거든요. 배우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소금 양치를 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소금은 천일염이죠.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일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소금으로 양치를 했어요. 조상들이 현명하다니까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 고추장을 보면서 또 김치를 보면서 소금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한가. 우리는 정말 훌륭한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뭐 조상 자랑을 하려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죠. 오늘은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 세살 축진.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 오면 소금 없어요. 그 부패 방지, 세살 축진. 냄새 없어요. 입냄새 나시는 분은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냄새 없어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안 해보세요. 대소면을 통하게 한다. 눈을 씻으면 장글씨를 보게 된다. 자, 과다보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정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트륨 굉장히 많습니다. 천일염, 소금 과다복용은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병, 만성신부증, 위험 다 생깁니다. 소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천일염도 있고
천일염은 바로 자연 그대로 갯벌에 가두어서 내는 거고, 정제소금이 있어요. 정제소금은 순수한 소금 성분만 추출한 NaCl만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함량 99%. 제제소 소금은 천일염은 물에 녹여서 여과 장치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건조시킨 여과 과정에서 각종 미네랄 성분도 제거된 겁니다. 태운 소금이죠. 구운 소금. 구운 소금은 요즘은 좀 쓰지 마세요. 이게 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공 소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성분 한번 볼까요? 천일염은 쓰잖아요. 끝맛이 천일염.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일염, 제대로 된 천일염 맛을 알려주죠. 이 NaCl 있잖아요. NaCl이 천일염은 70% 이상, 정제소금 95%, 제제소금 85%, 태온소금 88%, 가공소금 35%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볼 거 없지만 여기 페로시안 화이어는 불검출입니다. 천일염은. 나머지는 다 검출됩니다. 안전성 문제, 천일염은 중국성도 유해물질 가능성이지만 정제소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뭐로 한다? ISO 2000으로 식품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맞추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태온소금 뭐냐? 다이옥신 때문에 하지 마라. 요즘 먹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죽염 많이 했는데 요즘 죽음 쓰지 마라. 다이옥신 때문에. ISO 인정 갯벌 소금의 우수성이 왜 그러냐?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돼요? 네. 청정갯벌의 천연소금 있죠?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갯벌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 신안 바다가 유네스코 지정을 받았어요. 갯벌로. 그 우수한 성분이 가득한 천연소금입니다. 갯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소금입니다. 발효시키면 안성맞춤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생성돼서 친수성이 좋습니다. ISO 인정 소금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육상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물을 정화하는 게 우리 뭡니까? 진흙을 뿌리잖아요. 녹조 현상 일할 때 진흙 뿌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진흙이 바로 갯벌이 진흙 아닙니까? 그 미국 조지아 오던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헐 갯벌의 정화 능력이 굉장합니다. 하수 처리장 한 개에 유기물 처리 능력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갯벌이 정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유기물 분해 능력, 미생물의 흡수 분해가 활발하기 때문에 갯벌에서 만든 소금은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산 갯벌 소금 우수성이 어떨까요? 전 세계 소금 생산량 중에 천일염이 37%인데요. 갯벌 천일염은 0.2%입니다. 세계 갯벌 천일염의 총 생산량의 86%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정말 좋은 갯벌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염화나트륨 순도가 80 내지 86% 낮고 천연 미네랄과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캐나다 동부 연안하고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하고 아마존 유역 연안, 북해 연안, 스웨 갯벌 이렇게 5군데밖에 없습니다.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구로 지정된 청정 갯벌이 이 도초도에 있습니다. 한국 서남해는 세계 5대 갯벌인데 여러분 이 5대 갯벌밖에 없다는 거 아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여기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철 이런 무기질이 많아서 수분이 많이 포함돼서 채소나 생선조림에 아주 맛있다.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로 김치, 된장, 간장에 넣을 때 발효하는 데 뛰어납니다.
천일염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된 나트륨을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배출하게 되는 미네랄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있어야 나트륨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일염은 활성산소를 통제하고 항산화 물질로 면역력을 들여서 간을 보호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게 뭐죠? 고추장. 그래서 우리나라 고추장은 제대로 만들면 약이 된다. 제대로 만들면 약이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안 돼서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천일염하고 식품이 대해 발효되가 천일염하고 열이 센 친수성이 열이 낮은 열색이 친수성이 있고 정제염하고 식품하면 이게 그만큼 오래 간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염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리가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결론. 고추장은 효소의 결정체다. 발화현미, 엿기름, 조청, 메주가루, 코엔자임의 결정체고 효소와 보조효소의 결정체다. 고추, 소금, 이게 조상 지혜의 산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약이 돼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 고추장 많이 드시고. 이상으로 가겠습니다.